장애 진단을 받을 때 주치의니까 나를 잘 알겠지, 잘해주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진단을 받으시기보다는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픈지, 어느 부위가 잘 안 움직여지는지 이런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산재 장애 등급, 어떻게 하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신체에 영구적인 증상 또는 손상이 남아서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되었을 때 산재보험법상 장애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산재보험법상 장애 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급부터 7급까지는 연금과 일시금을 선택적으로, 8급부터 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만 지급합니다. 하지만 1급부터 3급까지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라고 봐서 연금만 지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4급부터 7급까지만 연금과 일시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일시금을 선택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매우 드물죠. 문제는 대부분의 재해자들이 연금을 지급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장애 등급 7급과 8급 사이에는 단순히 숫자 한 등급 이상의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장애 등급을 높게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최초로 진단받은 상병 외에 업무상 재해 당시 이미 발생했지만 누락되었던 상병이나 최초 요양 상병으로 인해서 파생된 상병, 즉 추가 상병까지 제대로 찾아서 진단을 받고 그 추가 상병으로 인해서 생긴 장애까지 모두 반영해서 장애 등급을 받는 건데요. 어렵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자 A씨는 업무 중에 추락사고로 허리 부위 상병을 진단받고 최초 요양을 하셨는데요. 요양 기간 중에 또 좌측 무릎 부위 상병 진단도 받으셨어요. 하지만 A씨는 원래도 무릎이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무릎 부위는 이번 업무상 재해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서 별도로 산재 신청은 하지 않으셨는데요. 그래서 결국 산재 요양이 종결된 후 허리 부위에 대해서만 장애 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무릎 상병에 대해서도 추가 상병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다면 허리와 무릎 각 부위에 대해서 모두 기초적 장애 등급을 산정해서 최종적으로 더 높은 장애 등급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안타깝죠. 두 번째는 장애 진단을 받을 때 적극적으로 본인의 상태를 설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장애급여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요양하고 있었던 주치의 병원에서 장애 진단을 받는데요. 장애 진단을 받을 때 주치의니까 나를 잘 알겠지, 잘해주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진단을 받으시기보다는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픈지, 어느 부위가 잘 안 움직여지는지 이런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도 예를 들어 볼게요. 근로자 B씨는 좌측 발목 골절로 산재 요양을 하시다가 종결하고 장애급여 청구를 하셨는데요. 주치의에게 증상이 어떤지, 얼마나 아픈지 별로 말씀하시지 않고 또 의사가 발목을 이리저리 움직여 볼 때 너무 아팠는데도 그냥 꼭 참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발목 같은 부위 기능장애는 운동 가능 영역이 몇 도인지에 따라서 장애 등급이 크게 달라지거든요. 특히 운동각도 5도 정도의 매우 적은 차이로 장애 등급이 갈라지는 구간이라면 재해자의 아프다는 증상 호소 차이로 실제 장애 등급에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 진단을 받으실 때에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본인의 증상을 어필하시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장애 진단을 받을 때 허위 증상을 말하거나 지나치게 과장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인의 증상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건 당연히 좋지만 그렇다고 허위 증상을 주장하거나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실제 받을 수 있는 장애 등급보다 더 낮은 등급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보행이 가능한데도 마비가 있다면서 휠체어를 타거나 또 실제로는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데도 전혀 움직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대부분은 의사들이 이런 거짓말을 다 알아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장애평가에 의사의 재량이 들어가는 영역에서는 아무래도 그 재해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평가가 좋을 수가 없겠죠. 또 매우 드물지만 장애 진단 당시에는 의사도 알아차리지 못해서 높은 등급을 받았지만 나중에 장애 등급을 재판정할 때 뒤늦게 허위 증상을 주장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미 받았던 장애 등급을 취소하고 이미 받은 보험급여액도 환수하는 처분을 하게 됩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 등급을 높게 받았다고 인정되면 받은 보험급여액의 2배를 환수할 수도 있고요. 그 징수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매우 힘든 소송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산재장애 등급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산재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태솔의 황지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